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퇴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강남 심야 술자리 의혹 관련 공방도 여야 주고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오늘 정호김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퇴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임명 넉 달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썰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원 2급, 3급 간부 인사를 앞두고 내부에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일신상의 이유로 근무 태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내부에서의 그 인사 문제와 관련된 알력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 아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언급을 했고 또 사실 4개월 만에 사퇴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와중에 전 국정원장의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간의 갈등이 상당히 컸나 보다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지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걸 또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와병설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비리 이런 식의 어떤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조실장이었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측근도 아니고 앞에 최측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또 김건희 여사 측 변호를 맡았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언론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지 그게 실질적인 이유냐. 단지 또 사퇴의 과정에서도 사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담당 행정관입니까? 비서관입니까? 제출을 했고 이것을 다시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장에게 지금 통보가 됐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추측이 무성해지는 상황이죠. 예,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추측에 있어서 일단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가능성이 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조상준 이제 전 기조실장이 됐군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자동은 우상준 이런 표현까지 쓰는 대통령의 검사 특히 최측근 인사인데 이런 인사 갈등 얘기가 지금 좀 돌았어요. 이른바 좀 알려지고 있었는데 확인은 지금도 안 됩니다. 국정원도 일신상의 이유, 건강상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한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개인적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첫째 시기와 형식이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형식은 보통의 경우에 이분이 차관급인데 실세는 엄청 실세죠. 국정원 2인자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김규현 지금 원장이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원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고 특히 검사 출신에다가 하기 때문에 좌지우지했을 텐데 근데 이분이 어찌됐든 차관급이고 사표를 내게 되면 본인 위 상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대통령실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또 국정원장은 그걸 또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사표 내는 거를 청와대로부터 듣고 대통령실로부터 듣고 알았다고 하니까 형식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뭐라고 할까요? 보지 못했던 상식적이지 않은 형식이었고 저는 시점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국정원 국정감사 전날이에요. 이렇게까지
경질이라고 할까 다들 언론이 경질이라고 하니까 사실상의 사표를 내고 경질을 국정감사 전날에 전격적으로 단행을 할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저도 뭐 내용은 없습니다만 인사 갈등 얘기는 제가 좀 들은 얘기를 할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분이 뭐 검찰로서 대통령의 최측근은 맞는데 이른바 인사관이랄까 어떤 뭐 지금 기조실장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에서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시각이 예. 이른바 저기 그 원장 라인이랄까 뭐 대통령실은 전임 국정원 모든 간부는 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문들도 좀 있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조상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능력에 따라서 뭐 전체보다는 뭐 이렇게 선별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했다는 말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매체들이 인사 갈등이 주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보도를 하는데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지금 뭐 조상준 전 실장이 개인적 이유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내에서 뭔가 이견이 표출됐거나 특히 대통령이 이런 최측근 신복을 단칼에 이렇게 경질할 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다른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대통령도 출근길에 일신상의 이유이고 이게 공적인 일이라면 말씀을 드릴 텐데 개인적인 일이라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던 그 일신상의 이유 중에서 근태와 관련된 부분이 조 실장과 관련해서 투서성 첩보가 정권 핵심부에 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여권 인사의 이런 어떤 언론의 인터뷰도 있었고 시간상으로 보면 25일 밤 8시에서 9시 정도에 그것도 이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대잖아요. 그 시간대에 국정원장에게 이 면직 처리됐다라는 게 통보가 됐다라는 것도 뭔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또 추측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상상력을 동원한 추론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게 적절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국정원장과 인사상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국정원장과 인사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측근인데 경질이 될까? 요 부분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국정원장과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4개월 만에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네. 국정원 감사 하루 전에 지금 그렇게 그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일신상의 이유라고 이제 대통령이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차관급 어찌됐든 최측근이라 하지만 차관급 기조실장의 사퇴 이유를 대통령이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은 또 그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이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이 진실이 훗날 밝혀지겠죠. 아마 연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느 누구도 진짜 이유를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형식 절차 시점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느 정도 그 논란을 좀 짚어는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또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후임 내정 혹시나 이렇게 후임이 좀 바로 결정이 돼서 이게 내정이 되어 있었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좀 검증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남우 전 차장검사인데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한 대변인 어떠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정원 기조실장 이렇게 검사들이 계속 이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또 다시 했는데요. 이런 점을 봐도 저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말씀하시는 건강상 이유는 저는 그 이유 자체는 좀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몸이 안 좋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국정원장 자기 상사를 패싱할 정도로 급박하게 그날 밤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는 일단 배제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인사 갈등에서
그 원장과 김기현 원장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김기현 원장이 짠 인사 고위직들에 대한 인사안이 있고 또 인사 실무 총괄 책임자는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조상준 실장이 짠 안이 있었는데 그걸 결국은 조상준 실장안이 올라갔다가 대통령실로 올라갔다가 그걸 뭐 나중에 김기현 원장이 바꿨다. 저는 이런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이런 보도를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권발로 해서 뭐 이건 상당히 본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비리 투서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 그건 본인에 대한 개인적 명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 검사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어디 가가지고 이런 무슨 뭐 청탁을 받고 했다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사 갈등인데 이걸 압축적으로 표현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내부 파워 게임이 있지 않았나. 국정원 내부 더 크게 따지면은 국정원이 무슨 기관이겠습니까? 일개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부 게임이라는 거는 여권 전체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인물들까지 엮여 있는 파워 게임이 벌어졌고 결국은 대통령이 조상준 전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조상준 실장까지 내칠 수밖에 없는 파워 게임이 있어요. 대통령이 김기현 원장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후임으로 또 이 검사가 가는 거는 전 정말 또 이분도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청와대에도 검찰 출신들이 지금 뭐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세간에 다 돼 있고 뭐 내각으로 오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거의 2인자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 검사 출신이고요.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검사 출신이고 이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검찰 왕국처럼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 볼 때 어떻게 바라볼지 참 걱정스럽고요. 이분들끼리 다 이렇게 뭡니까? 저는 좀 인재 풀을 넓게 보셔서 대통령이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내정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예. 자, 후임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대변인께서도 검사 출신이 많다고. 그런데 제가 그 검사 출신이 다 능력이 있다라고 디펜드를 한다 하여 시청자들이나 또는 그 여론에서 그 제 얘기를 들을지 아니면은 한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의 몫이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동안에 다 검사 출신이었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은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검찰총장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재를 이제 그 수용하는 데 있어서 검사 출신만 되더라도 굉장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정치권이라든지 또 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정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정원 하면은 곧 대단한 기관이다, 권력 기관이다. 이게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과연 미국의 CIA가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는 아마 한국의 정치의 어떤 그 현대사가 주는 그런 함의 때문에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권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국정원은 아주 순수한 정보 수집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돼요. 그래서 국정원의 원장도 아닌 기조실장의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 자체가 상당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각 기관마다 자기 기능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권력기관이라고 칭해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관일수록 중립성과 독립성이 정말 견지되는 그럼으로써 상당히 공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변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기회에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에서 어제 국정원 국감이 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이렇게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의 또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 주제를 좀 다뤄봤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있었던 국정원 국감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국정원 국감 후에 나온 그 결과 발표 이야기가 월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단어 사용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서 오늘 또
당시에 있었던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그 관계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TF 구성원 의원들 같이 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 좀 논의할 거라고 좀 들리시는 바가 있습니까? 일단 11시에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네. 이분도 지금 소환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서훈 전 안보실장 이분은 미국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뭐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도피한 거 아니냐 의혹 제기까지 했었죠. 참 모욕적인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렇게 당시 관련됐던 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상세하게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뭐 두 가지 답니다. 그러니까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만 아니고 강제 북송됐다고 하는 어민들 사건까지 그분들까지 다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고요. 여기에는 뭐 우리 이재명 대표나 박홍 원내대표 같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이거 조금 과도하게 얘기하면 뭐 과도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감사원의 거의 국정농단 사건 같아요. 어제 국정원이 밝힌 거 보면은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국정원은 그 SI 특수정보죠. 그 우리만 정보 수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한미 연합 공동 정보 자산회에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 사건을 현 정부가 문제 삼는 바람에 한미 동맹에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정보 교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나 사이드로 짚어드리고요. 여기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국정원이 어제 인정을 했고요. 네. 또 감사원은 합참보다 국정원이 51분인가 먼저 알았다. 이런 감사원 결과를 내놨는데 국정원 그렇지 않다. 예. 합참통에 알았다. 또 그렇습니다. 중국 어선에 뭐 휴민트가 우리 인적 정보 자산이 있었다는 의혹에 물어보니까 국정원 중국 어선 있었는지 몰랐다. 유무 확인할 수 없다. 휴민트 없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감사원이 지금 보면은 감사원장이 국회 와가지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는 얘기를 한 뒤로부터 이분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내통 문자가 나왔지만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고 지금 전 정부 대통령을 타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전 정권 탄압 아닌가. 예. 그래서 예. 오늘 11시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에서는 그 전임 그 중책을 맡았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책임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질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의 과도한 주장이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의 이야기로 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반론하고 싶으세요? 미국의 국내선이 그 뉴욕의 허드슨강에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허드슨강에서 완전히 물속에 빠지지 않고 뜨게끔 그렇게 기지와 조처를 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전부 살려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국민과 정치권에서 이 기장을 환호하고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혹시 기장이 놓치고 있었던 바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만큼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그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그 사상자도 없이 전부 구하긴 했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국정 운영 방식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개인의 생명이 소위 그 해수부의 직원이 바다에 추락을 해가지고선 결과적으로는 그 북한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고 소각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 총격과 소각 요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이 공분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가 공분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야가 갈려서 뭘 지금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 사람이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방송 때마다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100번을 양보해서 월북이라 하더라도 월북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송환을 요구해가지고선 조처를 취해야 된다. 결국은 이대준 씨가 사망했지만 결국은 살릴 수 있었다에
그 논점이 아니라 네.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처를 취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북이 아닐 경우 설사 월북이라는 말이 뭐 한 번이 나왔는지 SI에 뭐 몇 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월북했으니까 월북한 사람은 총격당해서 소각당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취한 여러 가지 정치적 조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선 사람은 이미 망자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논방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감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대준 씨가 결국은 그렇게 희생되었을 때 과연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송환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어부들이 오면 다 송환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요구도 못합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구속된 서훈 전 장관이랑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라서 자진월북 판단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진술이 서훈 전 실장으로 향하고 전 정권의 청와대 인선으로까지 이렇게 수사가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상은 검찰에서 저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고 하는 수순을 밟아갈 거로 봅니다.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측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멈춰지지 않는 폭주 열차 같아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 정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어제 국정원 감사에서 하나 빠뜨린 것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국정원이 내부 문건으로 월북이 불분명하다 이런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어제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결이 달라요.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 좀 다른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정말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적절이 아니죠. 제대로 했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 서훈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이 모든 외교안보 사안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럼 거기에 보고가 되고 종합적으로 거기도 국방부 파견, 국정원 파견 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인 정보 판단을 해서 그런 지침과 어떻게 대응할지 회의를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또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11시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도 상세히 설명이 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1시 현장 생중계해서 기자회견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 안보 사안이냐? 저는 국민의 생명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국가 안보 사안으로 생각해서 그 후에 종전 선언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국민의 생명 문제에 대해서 미처 자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요번에 지금 나와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핫 라인이라도 시도는 안 했더라도 고려라도 했었는지 그걸 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강남 심야 술자리 의혹 공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서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한 대응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펼쳐 뛰었습니다. 무리한 도박적 발언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TF까지 구성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의 이 목소리에 앞서서 장경태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술자리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TF 구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요? 지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단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장소 특정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신중하지 못했다, 성급했던 거 아니냐? 심지어 그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처음에 좀 그 잘못 짚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과할 정도로 분노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닐까 쪽으로 저는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에 정말 TF를 만들 것 같으면은 일단 장소가 어딘지 수정이라 그랬나? 수정방이라 그랬나? 아무튼 간에 뭐 청담동 어디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그 논란이 적실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척이 없습니다. 예, 기조가 좀 바뀐 걸로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번 일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에서도 얘기를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또 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수사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전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더 탐사한가요? 그 언론 매체도 강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이게 그 뭐 장소 얘기하시는데 그 첼리스트라는 그 여성분하고 남성분 남자친구죠, 전 남자친구 네. 통화 내용이 보면 이게 이분이 지금 어디 뭐 검찰에 구속돼 있는 인신이 구속돼 있거나 어떤 억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새벽에. 그러면서 이 표현들을 더 탐사 보도를 보니까 VIP가 들어오십니다. 뭐 경호원이 맡고 있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뭐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 정치인들은 알지만 일반인들 잘 몰라요. 특히 그 젊은 분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VIP 표현하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그 녹취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까지는 뭐 얼굴을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더 탐사는 매체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같이 취재를 했던 이세창 뭐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인가요? 이분이 만약에 저라면은 전혀 없다면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저는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뭐 한동훈 있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녹취에. 근데 그게 또 짜깁기를 했다라고 그 근데 그 이세창 주장을 하고 총재 있죠. 근데 권한대행이 그 얘기를 하죠. 뭐 짜집기를 하던 뭐 더 탐사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네. 저건 밝혀져야죠. 저분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뭐 한동훈 장관 얘기하지만 이게 장관도 장관 저는 이게 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자리가 갔다면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실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장관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니라면 뭐 억울해서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국정감사장에서 보십시오.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이런 자리를 놓고 무슨 흥정하듯이 내가 걸 테니까 당신도 걸어. 저는 글쎄요. 그 모습 보면서 통쾌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부적절해 보이더라고요. 자꾸 직을 걸라고 압박하고. 그리고 오늘 입장문 낸 것도 그래요. 이 정도 사안에서 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동훈 장관의 대응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직을 걸라라고 이제 그 발끈했던 이유는 애초에 미국 출장 간 일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직을 걸라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네. 듣다가 이제 본인도 그 술도 안 하고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했던 것 아닌가. 물론 직을 걸라는 표현을 장관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건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한 개인의 허언증에 의해서 이렇게 진짜 사건이 엄청나게 부풀려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첼리스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첼리스트가 난 사실은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첼로를 치고 지금 제보하는 거예요. 이러기만 했어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겠는데 첼리스트가 한밤중에 자기 남자친구, 근데 지금은 이미 헤어져서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를 이 남자친구가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참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첼리스트는 어찌됐든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뭐 첼리스트 가족이 또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역으로 보시면은요. 정말 누가 마음 먹고 아닌 일을 전화해가지고 자기 지인한테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장관도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고 이세창이라는 분도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지금 걸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조처가 들어가면은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네.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좀 실책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지금 말하는 이 TF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제 저렇게 이제 최고위원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추후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왜 이런 문제 제기까지 했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이 아니면 이런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더 탐사가 됐던 뭐 그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가 됐던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는 거고 이걸 강력 부인했는데 만약 사실로 나타나면 거기에도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 정도의 녹취록이 나오고 또 거기에 또 이세창이라는 자유총연맹 총재 아닙니까? 권한대행 하신 분까지 그 취재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당내나 당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그 또한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당 내에서 강경 기류로 나오는 것이 검찰이 민주당을 강하게 이제 압박하는 수사를 많이 해온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 요즘 최근에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단일 대우로 뭉쳐서 이런 움직임을 좀 내자, 그 연장선 상에서 이런 TF까지 꾸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TF예요? 이 술자리 이거요? 예. 이거하고 무슨 관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그 의혹 제기의 TF이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예.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금 뭐 베트남 갔나요? 관광 무슨 일정 한다고? 그분이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얘기가 뭐 궁지에 몰렸는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도대체 연결시킬 걸 시키라고 하십시오. 좀 제발 좀. 이거는 관계 없어요. 이건 더 탐사가 취재했고 그런 제보나 녹취록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거는 거를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를 하겠습니까? 이거하고 무슨 단일 대우 부분은요. 한번 보십시오. 그 검찰이 지금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합니다. 제발 역지사지 한번 해보시라고. 헌정사에 처음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당사를 중앙당사를 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이미 제출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김용 부원장이 일주일간 3시간 있었던 장소, 그것도 3일간 1시간 슬리퍼 한 짝이 없어요. 거기에 칫솔도 하나 없습니다. 뭐 없어요. 개인 물품도 없고 공용 PC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포렌식을 하겠다고 와서 결국 했습니다. 역지사자라고 국민의힘분들 얘기하면은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일 대우가 안 되고 어제 같은 규탄 대회를 안 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규탄 대회는 규탄 대회인 것이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TF 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럼요. 다른 사안이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렇게까지 야당 탄압하고 신공안 통치하면은 이거는 제가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정말 제 주변에서도 그 대출 이자 올라가지고 못 사겠다는 후배들 친구들 많습니다. 제발 민생 경제 좀 챙겨주고 그쪽에 주력할 때지 야당 말살 정적 제거 전 정부 탄압 지금 이거 한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아니, 지금- 해주시고 계시니까 한마디 좀 덧붙이시겠어요? 술자리 얘기하다가 지금 야당 탄압으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 김용 부원장의 그 민주연구원 그 사람이 뭐 정규직이 아닌지 또는 며칠 동안 그 근무를 했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이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만약에 미국 정치권에서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미국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였는데 대선 후보의 소위 오른팔 왼팔 중에 하나가 돈을 받았다라는 또 그 아래에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갔을 때 미국의 야당 의원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식으로 야당 탄압이라 그러면서 단일 대오로 규탄 대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고 이게 한국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 탄압이다라는 것이 바로 70년대, 80년대 그 민주화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게 다시 등치시켜서 네. 그러는데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짱돌을 던졌던 거하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뭐 리모델링 조합장,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장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모여가지고선 뭔가 이제 정치판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자기들 사이에서 했고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건 진실 확인을 하는 것이 맞고요. 조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김진태 지사와 관련해서 이거를 야당이 태스크포스 만드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강원도 도정을 했으면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조사해봐. 이게 야당다운 거예요. 이런 거 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술집 TF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도 횡설수설하고 막상 말했다고 하는 그 첼리스트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알겠습니다. 없는 네. 상황이니까 예. 이거를 분리해서 해야 야당이 야당답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 의원님이 모르고 들으신 것 같은데 어제 바로 그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지시로 어제 발족을 예, 예. 했습니다. 제가 그 어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는 거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말씀하시길래 지금 술집 얘기를 하고 야당 탄압 얘기를 하니까 잠깐 그걸 저도 분리하라는 얘기 좀 할게요. 태스크포스 밖에서 만든 거 제가 밖에서 알아요. 얘기할 때는 다 동의하신 부분을 아니 가지고 그 얘기하시는데 태스크포스 얘기를 밖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김진태 이 태스크포스. 진상조사단은 이미 발족을 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할 거고요. 예. 그 밖에서는 알 수 없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2006년도 한나라당 당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제출로 다 그 압수수색하지 않고 검찰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야당 지금의 여당이 자꾸 뭐 이 사례를 얘기 드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당시에는 이미 제출로 검찰이 받아갔다는 말씀 드리고 밖에서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검사와 수사관 17명이 그 당직자 출근하는 당직자 사이에 들어온 다음에 8층 민주연구원으로 올라가서 부원장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위치에 뭐가 있는지까지 알고 돌았을 때는 이분이 김용 부원장이 거기에 알겠습니다. 3일간 3시간 있었다는 거 모르고 왔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까지 하다 보면 저희가 레고랜드 이야기를 못 할 네. 것 같습니다. 두 분 레고랜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이게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강원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경기도였으면은 어땠겠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또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데 이게 셀프 방탄을 위해서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좀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두 분께 의견을 들어봐야 하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양비론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잘못된 심리를 전파했다는 차원에서도 김진태 지사의 그 채무 보증 불이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한 여파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2천 몇 억의 그 채권에 대해서 요번에 400몇 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50조 플러스 알파로 지금 대처하겠다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한 거니까 이거를 정파적 논쟁으로 하지 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이라면 이런 거 태스크포스 뭐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태스크포스가 여러 개면 이런 것의 의미까지도 퇴색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렇게 태스크포스 꾸려서 진상 밝히겠다, 문제점 밝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으로 지목되는 부분이 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에 이제 최문순 지사 때부터 연결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단을 이야기 꾸렸기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철저히 뭐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실체를 밝혀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그거죠. 밖에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로지 전임자 뭐 흔적 지우기 위해서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가 검찰 출신인데 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단까지 꾸리고 이 민생 경제를 챙기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경제는 심리인데 무슨 규탄 대회? 이 발생이 언제인지 아세요? 두 분은 9월 28일입니다. 오늘이 10월 27일이고 한 달 지났습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면은 바로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든 총리가 나서든 우리 정 의원님 고개 끄덕거리시지 않습니까? 나서가지고 바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지금요? 제 주변에 계신 경제를 아시는 분들,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예. 해요. 이러다가 줄도산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들이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채무 보증 이렇게 했다? 감사원 감사 바로 들어오고 검찰, 경찰 대대적 압수수색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야 문제 아니고 정 의원님 말씀대로 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국민의 정말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지금도 자꾸 야당 탓하지 마시고 살리는데 총력을 다해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